맞히는 특별한 퀴즈쇼. 대한민국의 미래 어린이들과 함께합니다. 도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역사 전문가 겸듬쌤 김웅겸입니다. 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역사 문제 풀어볼 텐데요. 다들 초롱초롱하니 반짝이는 눈들을 보니까 정말 귀엽고 예쁘네요. 네, 이 자리에 모인 18명의 친구들은 모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저학년 친구들인데요. 과연 우리 친구들이 역사를 얼마나 알고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 재호 친구는 이 문구가 몇 개 적혀져 있어요. 뭐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윤재호라고 하고요. 호야 호돌이가 제 별명이고 꼭 1등하고 싶습니다. 1등을 하고 싶다는 당당한 포부를 밝혔네요. 많이 긴장이 되면서도 기뻐요. 그럼 우리 세빈이는 존경하는 인물이 있을까요? 세종대왕이죠. 오, 세종대왕이요? 왜요? 한글을 만들었잖아요. 아, 역시 역사 골든벨에 나온 친구는 다릅니다. 한글을 만들어서 세종대왕을 존경한다. 대단해요, 세빈이. 아진이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2학년이에요. 역사 좋아해요, 평소에? 아니요. 아, 역사 안 좋아하는데 이 역사 골든벨이 어떻게 나왔어요? 엄마가 신청했어요. 아, 엄마가 신청해서 어쩔 수 없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오늘은 몇 문제 정도 맞히고 집에 갈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럼 오늘 몇 문제 정도 맞힐 것 같아요? 몰라요. 사랑해요, 엄마, 아빠. 열심히 할게요, 엄마. 아자. 오케이. 네, 초등학생들이지만 정말 야무진 멘트를 적어줘서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도전 역사 골든벨이 진행되고 있는 이곳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는요. 해마다 국내 최대의 콘텐츠 종합 전시회인 광주 에이스 페어가 열립니다.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 중에서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모지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가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도전 역사 골든벨에서는요. 놀랄만한 디지털 콘텐츠가 또 숨어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같이 자신감 넘치고 씩씩해서 너무 보기 좋은데요. 오늘 모두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풀게 될 문제는 훈남 겸중쌤이 직접 출제했는데요.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친구들 어떤 문제인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그러면 우리 1라운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첫 번째 문제.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이것은 마을의 촌장이나 족장 등 권력자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강화도, 고창, 화순 등지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무거운 것은 200톤이나 될 정도로 엄청난 큰 규모를 자랑하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것이 가장 많이 있는 나라예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번호와 정답을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네, 그럼 우리 화이트보드 한번 들어볼까요? 오, 정답이 다 비슷하네요. 네, 1번 문제의 정답이 궁금해지는데요. 1번 문제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의 대답처럼 과연 고인돌인지 1번 문제의 정답은 고인돌. 네, 모두가 정답을 맞췄습니다. 현재 1번 문제로 18명의 생존자가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에 이어서 2번 문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먼 옛날 돌을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유물인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찌르고, 자르고, 던지고, 베고 등등 주먹도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이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어요. 전화도 걸고 인터넷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게임도 가능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까지 다 가지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구석기 시대에는 주먹 도끼가 있으면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것이 있습니다. 전화, 인터넷, 게임, 이게 모두 가능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네, 그럼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화이트보드 들어주세요. 오, 많은 친구들이 스마트폰이라고 적어줬어요. 선생님, 스마트폰이 정답이 맞나요? 2번 문제 정답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스마트폰 또는 휴대폰, 핸드폰, 휴대전화까지 다 맞습니다. 네, 모두 정답을 맞춰줬습니다. 또 18명의 전원이 생존했고요. 와, 다들 또 맞췄네요. 지금까지 총 우리가 4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생존자는 한 명도 빠짐없이 생존해서 18명입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5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생님, 문제 주세요. 네, 5번은 특별히 AR 문제로 준비했습니다. 자, 5번 문제. 지금 본 예쁜 금관은 신라의 것인데요. 삼국 통일을 한 신라는 예전부터 이것의 나라로 불렸어요. 1000년 전 경주 집에는 이것을 입히기도 하고 이것으로 만든 왕관이나 귀걸이, 허리띠를 만들었지요. 신라 무덤에서 많이 발견되는 유물에 빠지지 않는 이것 때문에 신라는 이것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과연 신라는 무슨 나라였을까요? 자, 5번 문제는 얼마나 맞췄을지 한번 봐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네, 다시. 금의 나라라고 많이 적어줬네요.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정답 뭔가요? 네, 정답은 신라는 금 또는 금의 나라입니다. 네, 이렇게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현재까지는 탈락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벌써 1라운드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 6번 주세요. 6번 문제.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사진 속 유물들. 이 유물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것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유물들은 무엇으로 사용되었을까요? 네, 유물의 이름을 적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적는 거예요. 자, 5초 드릴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주관식이기 때문에 맞춤법 틀린 친구는 탈락 처리입니다. 맞춤법 틀린 친구들 봐주세요. 자, 그러면 친구들의 정답이 맞는지 선생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정답은 바로 시계입니다. 네, 이렇게 1라운드 6문제까지 모두 다 맞췄습니다. 6번 문제로 2명이 탈락을 해서 지금은 총 16명의 생존자가 살아남았는데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 집에서 나올 때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1등하면 오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했어요. 와, 쉬는 시간마다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우리 은율이는 쉬는 시간마다 공부를 했네요. 그럼 오늘 꼭 1등을 하길 바랄게요. 화이팅! 우리 해담이도 1라운드를 다 통과를 했죠. 여기 화이트보드에 보면 별명이 공주라고 쓰여 있어요. 친구들이 해담이를 공주라고 불러요? 아니, 아빠가 공주예요. 오, 그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해담이는 몇 등까지 하고 싶어요? 목표가 뭐예요? 1등이요. 1등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몇 등이 목표예요? 몇 등? 엄마, 나 그냥 사비 가자고. 너무 잘하는데? 연습을 한다고? 와, 우리 여은이 춤 너무 잘 추는데 집에서 연습한 거예요? 커버 댄스 옛날에 한 거 그대로 했어요? 네. 학원 안 다니고 독학으로 한 거예요? 네. 해외관에서 많이 맞힐 거예요. 많이 맞춰서 다시 문제 풀고 싶어요? 네. 네, 그럼 언니도 응원하겠습니다. 내 머리 맞지? 가는 수뻥땡이다. 내는 진작에 알아봤다. 아한테 지금까지 속은 걸 생각하면 치가 떨린대. 가마 아버지랑 와닿아서 사는지 내가 말해줄까? 동네 사람들! 세원이가요! 우리를 좋아한대요! 지우는 어떻게 이렇게 경상도 사투리를 찰지게 해요? 저 울산에서 잘 나오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사실 정말 어려운 건데 우리 몇 학년이죠? 지우가? 3학년이 이렇게 찰지게 소화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오늘 지우도 퀴즈 1라운드 통과했죠? 네. 소감이 어때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2, 3라운드까지 잘 할 수 있겠어요? 아마도. 네, 그럼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박수! 와, 요즘 끼 많은 친구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무대를 보여준 친구들 모두들 끼쟁이여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1라운드를 맞춰봤고요. 이제 2라운드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2라운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 친구들 2라운드 준비됐나요? 네! 자, 2라운드에선 어떤 문제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2라운드 문제. 조선시대 임금님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루에 5번이나 식사와 간식을 먹었다고 해요. 임금의 식사는 수라라고 하는데 수라상에는 다양한 반찬들이 같이 올라가죠. 그렇다면 임금님의 수라상에 올라가는 반찬의 개수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일까요? 1번 11가지, 2번 12가지, 3번 15가지, 4번 18가지, 5번 22가지예요. 자, 5초 세고 정답 들어볼게요.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정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정답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정답은 2번 12가지. 네, 7번 문제로 한 명이 탈락을 하면서 현재 15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어지는 8번 문제. 우리의 전통집을 한옥이라고 하죠. 한옥은 자연 친화적이고 과학적으로 지은 집이에요. 우리는 기와집만 한옥이라고 생각하지만 한옥은 너와집, 초가집 등 종류가 다양해요.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에 만들어졌고 집을 조립할 수 있어서 이동도 가능한 우리의 한옥. 한옥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재료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 나무,
2번 황토, 3번 돌, 4번 한지, 5번 못입니다. 자, 5초 뒤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5, 4, 3, 2, 1. 들어주세요.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5번 못입니다. 네, 정답은 5번 못이었습니다. 자, 한옥은 조립식이기 때문에 못이 따로 사용되지 않아요. 9번 문제. 조선의 16대 임금인 인조가 즉위하고 나서 이괄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 인조는 공주에 있는 공산성의 쌍소정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어요. 이때 급하게 피신을 가느라 아무것도 못 먹고 굶었던 인조에게 인치성을 가진 백성이 이 콩고물 묻힌 떡을 진상했고 너무 맛있게 먹은 인조가 이것을 천하의 절미라고 해서 이 떡의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떡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맞춤법 잘 지켜주셔야 돼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정답은 바로 인절미입니다. 네, 정답은 인절미입니다. 네,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다음 인물들의 공통적인 직업은 무엇일까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겸재정선이라는 사람이 그린 인왕제색도라는 그림이에요. 자, 1번 단원 김홍도, 2번 혜원 신윤복, 3번 겸재정선, 4번 피카소. 이 인물들의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을 적었으면 뒤집어 주시고요.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10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선생님, 정답 무엇인가요? 네, 10번. 이 인물들의 공통적인 직업은 바로 화가입니다.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역사 골든벨 11번 문제 진행하겠습니다. 고구려 무덤은 돌로 내부를 만들어서 이것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의 벽에 남아있는 이것을 통해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알 수 있게 됐는데요. 무덤 주인의 모습이나 고구려의 생활 모습 등을 담고 있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덤 주인의 모습이나 고구려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들어주세요. 네, 이번 11번 문제는 답이 갈렸습니다, 선생님. 어려운 문제였나 봐요. 확인을 해볼까요? 정답은 무엇인가요? 네, 11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벽화 또는 고분 벽화 또는 무덤 벽화까지 맞습니다. 네, 우리 세빈이가 2명 남은 1학년 중에 1명이에요. 소감이 어때요?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요. 근데 1학년이 3학년, 2학년 언니, 오빠들이랑 다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되게 자랑스럽겠어요. 어떡해? 그럼 앞으로 조금 더 3라운드까지 올라갈 수 있을 자신 있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해담이도 2명 남은 1학년 중에 1명인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기대돼. 기대가 돼요. 어떤 게 기대돼요? 1등 할 것 같은 게 기대가 돼요. 우리 해담이 1등 하려고 나왔죠? 네. 그럼 1등 할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죠? 네. 네, 화이팅 하세요. 현재 9명의 생존자가 남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12번 문제 출제해 주세요. 12번 문제. 경주는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1000년 동안이나 수도였던 곳이에요. 그래서 땅만 파면 유물이 나올 정도라고 해서
경주 역사유적지구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었죠. 신라 천년의 고도였던 경주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것은 다음 중에 무엇일까요? 객관식이어서 번호 혹은 번호와 정답을 같이 적어주세요. 1번 첨성대, 2번 가문사지, 3번 무령왕릉, 4번 동궁과 월지, 5번 포석정입니다. 그럼 다 적었으니까 한번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3번 무령왕릉이 가장 많은 정답인데 과연 정답이 3번일지 선생님 정답이 무엇인가요? 경주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것은 3번 무령왕릉. 우리 형서 친구는 띠가 무슨 띠예요? 뱀띠예요. 그러면은 그 띠, 뱀띠가 마음에 들어요? 네.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은 제가 기발한 질문 하나 할게요. 만약에 띠를 다른 동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동물로 바꾸고 싶어요? 용띠. 왜요? 용 멋져서. 아, 용이 멋져서 뱀도 멋진데 용띠가 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우리 재호는 띠가 무슨 띠예요? 말띠예요. 오, 말띠예요. 그럼 재호는 말띠가 마음에 들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말띠 말고 다른 동물로 띠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떤 띠로 바꾸고 싶어요? 닭띠요. 왜요? 왜요? 우리 아빠가 닭띠셔서 아빠의 띠를 물려받고 싶어요. 아빠를 너무 존경한 나머지 아빠의 띠까지 닮고 싶다? 네. 아,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네요. 고마워요. 우리 친구들 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2가지 동물을 본따 만들어 12간지라고 해서 예전부터 내려오던 내가 태어난 해에 정해진 동물을 말하는 건데요. 옛날 경복궁에는 12가지 동물 중에서 궁궐에 출입할 수 없는 동물이 상징적으로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의 근정전 주변에 12간지 석상에도 이 동물들이 빠져 있어요. 과연 경복궁 근정전 주변에 있는 석상에 빠져 있는 동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자, 그럼 5초 뒤에 정답을 들어볼게요. 5, 4, 3, 2, 1.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13번의 정답은 어떻게 될까요? 1번 개, 5번 돼지입니다. 네, 1번과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모두가 생각을 했네요. 버드나무입니다. 와, 모두가 또 정답을 맞췄네요. 이곳은 바로 충무로입니다. 네, 2라운드 충무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정답. 네, 이렇게 2라운드까지
문제까지 모두 맞춰봤는데요. 아마 이 시간을 많이 기다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패자부활전 시간입니다. 패자부활전에는요, 총 3개의 문제가 나가고요. 이 모두, 3개의 문제 모두 정답을 맞추신 분만 살아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패자부활전 한번 보시죠. 그럼 패자부활전 첫 번째 문제 만나보실까요? 패자부활전 여러분들의 행운을 빕니다. 첫 번째 문제. 고려시대 강화도에서 만들어진 팔면대장경.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강화도로 피난을 가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 몽골을 물리치고자 만든 것으로 지금은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팔만대장경은 이름처럼 실제로 8만 장이 넘는 불경으로 만들어져서 붙은 이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OX 문제예요. 정답을 O와 X, O 혹은 X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칠판을 들어주세요. 네, 대부분 정답을 O라고 적어줬는데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모두가 정답을 맞춰서 현재 생존자 9명입니다. 패자부활전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은 류쿠, 지금의 오키나와에서 보내준 원숭이를 너무나 좋아해서 매일같이 데리고 다니며 키웠고, 심지어 겨울에 원숭이가 추울까봐 가죽옷을 만들어 주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이 맞으면 O, 틀리면 X. 역시 OX 문제고 O 혹은 X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다양한 정답이 나왔는데 과연 패자부활전 2번 문제 정답을 맞춘 학생은 누구일지? 이번의 정답은 바로 O입니다. 네, 정답은 O였고요. X를 적어준 두 친구가 탈락을 했습니다. 마지막 패자부활전 문제. 이 문제를 통과하면 패자부활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1번 서대문 형무소, 2번 일제 강점기, 3번 민족 대표 33인. 다음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독립운동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적어주세요. 그림을 보고 연상되는 운동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 다양한 정답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 패자부활전 마지막 문제에서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바로 3.1운동입니다. 네, 정답은 3.1 운동입니다. 3.1 운동이 아닌 다른 이름을 적어주신 분은 아쉽게도 탈락을 하셨고요. 우리 온유 친구가 패자부활전에서 살아남았어요. 세 문제를 다 맞췄어요.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그래서 패자부활을 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정말 기뻐요. 그러면 이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온유가 최종 medin에 들 것 같다는 생각이 있나요? 네, 몇 등 할 것 같아요? 1등이요. 온유가 패자부활전을 통해서 1등을 하겠다는 멋진 각오를 들려줬어요. 너무 응원할게요. 네. 네, 이렇게 패자부활전까지 마치고 드디어 최후의 1인을 가릴 3라운드만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 최종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 잘 풀어주길 바랄게요.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만으로도 모두 훌륭합니다. 그리고 오늘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참석해준 여러분들 모두 응원하고 싶어요. 앞으로도 역사를 향한 관심과 사랑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대망의 3라운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도전 역사 골든벨에서만 볼 수 있는 스페셜 문제죠. 3라운드 첫 번째 문제는 AR 문제입니다.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영상을 본 유물은 백제 문화의 끝판왕, 백제 최고 기술이라 불리고 있어요. 1985년 부여에 능산리 고분을 발굴하다가 비가 많이 오는 날 배수로 공사를 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는데 천년의 시간 동안 진흙 속에 묻혀 있어 녹이 전혀 슬지 않은 채로 원형 그대로 발견되었어요. 아직도 반짝이는 금빛을 내면서 찬란했던 백제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는 이 향로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럼 10초 세고 정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16번 문제 정답은 무엇일까요? 16번 정답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백제 금동 대향로. 자, 이번 16번 문제로 2명의 탈락자가 나왔고요. 현재 11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17번 문제. 우리 친구들은 김 좋아하나요? 김밥도 만들고 떡국에도 들어가고 간편하게 김만 있으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데요. 고려시대부터 만들었다는 김. 그렇다면 김은 왜 김이란 이름이 붙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이번 문제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요. 친구들이 다 맞출 수 있을지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정답 선생님, 정답 무엇인가요? 네, 김이 김이라고 붙은 이유. 굉장히 놀랍게도 김씨가 왕에게 진상해서입니다. 네, 김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조선시대 광양의 김여익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김을 처음 진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김씨가 진상했기 때문에 김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원리로 김이 되었네요. 그럼 이어서 바로 18번 문제 출제해주세요. 18번 문제. 고구려에 전성기를 지냈던 장수왕은 할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당시 백제의 왕은 땡땡왕이었어요. 땡땡왕은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고구려 장수왕은 승려인 도림을 백제로 몰래 보내 땡땡왕과 바둑을 두게 하였죠. 도림과 바둑에 집중한 나머지 고구려가 쳐들어오는 것을 몰랐던 땡땡왕은 결국 바둑 때문에 장수왕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둑을 너무 좋아해 바둑을 두다가 장수왕에게 잡혀 죽은 이 왕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왕의 이름을 적는 인물 문제예요. 적어주신 분들은 칠판을 엎어주시고 주관식 문제니까 맞춤법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들어주세요. 바둑을 너무 좋아해서 괴로워하다 죽은 왕. 이 왕의 이름은 바로 계로왕입니다. 네, 계로왕이고요. 맞춤법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빈이는 지금 이 남은 몇 명 안 되는 생존자 중에 유일한 1학년입니다. 이게 3학년과 2학년 형, 누나, 언니, 오빠 사이에서 살아남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지금까지? 그냥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 세빈이 한번 꿈 뭔지 여쭤볼게요. 장래희망이 뭐예요? 부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세빈이 부자가 꼭 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자, 이번 18번 문제로 무려 3명의 아이들이 탈락을 하고 5명의 생존자가 남았습니다. 과연 최종 1위는 누가 될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19번 문제 만나볼게요. 점점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 세계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직지예요. 고려시대 청주 흥덕사에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프랑스에 있어요. 금속 활자와 마찬가지로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나무판 활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는데요. 불국사 석가탑 속에서 발견된 이 나무판 활자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관식 문제입니다. 최종 1인을 가리는 문제인 만큼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주관식이다 보니 맞춤법 잘 확인하시고요. 그러면 다들 칠판 들어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무구정광패 다란이경입니다. 네, 정확하게 쓴 친구만 정답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로 최종 3인만이 남았습니다. 그 3인 중에 한 명인 우리 민영이 한번 만나볼게요. 민영아, 3인이 됐는데 지금 심정이 어때요? 모르겠어요. 기분이 좋고 막 떨리고 이러진 않아요? 네. 평소에 역사 공부하는 걸 좋아해요? 역사 만화책이 집에 있어요. 역사 만화책을 자주 봐서 역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많이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민영이는 꿈이 뭐예요? 의사요. 의사예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겠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 건가요? 의대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네, 의대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민영이 오늘 최후의 1인이 될 때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형서 친구도 3인 안에 들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떨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조금 떨리죠.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거 잘 풀어왔는데 마지막 문제던 두 번째 문제던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나요? 자신 있어요? 3인에 들어온 기념으로 각오 한마디 들어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다는 친구도 제가 응원할게요. 네, 우리 우진 학생도 최후의 3인 안에 들었어요. 지금 1등, 2등, 3등 셋 중에 하나인데 몇 등이 하고 싶나요? 2등 안에 들고 싶다. 그럼 2등이 좋아요, 1등이 좋아요? 그렇죠. 그럼 1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어요? 그래서 엄마랑 연습한 만큼 오늘 잘 풀었던 것 같나요? 그럼 앞으로 지금 남은 문제 어떻게 임할 건지 한번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공부한 만큼 열심히 하겠다라고 우진이가 말해줬네요. 그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문제입니다. 누가 최후의 1인이 될지 정말 조마조마 긴장이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 문제 주세요. 최후의 1인을 위한 문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의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금방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름을 이상하게 지어서 귀신들이나 질병이 아이한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지었답니다. 실제 조선의 4대 임금인 세종대왕의 어릴 적 이름은 이막동이었어요. 그렇다면 세조의 원래 이름, 세조의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이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세종의 원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확인할까요? 네, 그러면 정답을 들어주세요. 오, 3명의 친구가 모두 다른 답을 적어줬습니다. 이거 정답은 누가 될지 아주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민영 친구가 답을 이조라고 적어줬어요. 이조라고 적은 이유가 있을까요? 엄마랑 어제 이 퀴즈를 똑같이 연습을 해봤는데 제가 그때 이상한 답을 말해가지고 엄마가 답을 말해줬었거든요. 오, 어제 예상 문제를 풀었는데 정확히 이 문제를 풀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정답에 확신이 있나요? 아니요? 근데 정답엔 확신이 없고 무엇이 정답일지 잘은 모르겠지만 어제 예상 문제는 풀었다 이거죠. 최후의 1인이 된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아빠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아빠한테 칭찬을 받을 것 같아요. 칭찬 받고 싶죠? 네. 그럼 우리 1위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 친구 1위 되길 꼭 바라보고요. 다음 친구는 형서 친구입니다. 형서 친구는 답을 뭐라고 적어줬죠? 이막동이라고 적어줬어요. 이렇게 적어준 이유가 있을까요? 어제 엄마랑 퀴즈를 풀었을 때 이 막동이라고 해서 맞았었거든요. 친구도 퀴즈를 풀었는데 정답을 이막동이라 했을 때 정답이 맞았다. 그럼 이막동이라는 정답에 확신이 있나요? 네, 좀 있어요. 조금 있어요. 그럼 최후의 1인이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최후의 1인이 된다면 엄마한테 뭐 해달라고 할 거예요?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원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친구 만나볼게요. 네, 우리 우진 친구는 정답을 이도라고 적어줬습니다. 이도라고 적은 이유가 있나요, 우진이? 엄마랑 어제 공부했어요. 엄마랑 어제 공부했는데 3명의 친구가 답이 다 달라요. 친구는 이도에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다는데 그럼 1등이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최후의 1인이 되면 기쁠 것 같죠? 그러면 부모님께 우리 한마디 해볼까요? 엄마 나 열심히 해볼게. 네, 열심히 해보겠다는 우리 우진 친구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후의 1인을 가릴 최종 문제 답을 한번 알아볼까요? 선생님, 답을 알려주세요. 최후의 1인을 가리기 위한 마지막 문제의 정답은 바로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 이도입니다. 네, 최후의 1인 도전 역사 골든벨의 우승은 이우진 어린입니다. 축하합니다. 박수! 네, 우리 최후의 1인이 된 우진 학생 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우진 학생 우승을 하게 됐는데 무슨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참 행복해요. 아마 오늘 너무 기뻐서 침대에서 뛰다가 밑에 집에서 연락 올 수도 있어요. 너무 기뻐서 침대에서 뛰다가 밑에 집에서 연락 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승 비결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최후의 1인까지 올라오게 됐는지 비결이 뭐예요? 역사책도 좀 읽고 엄마랑 많이 연습했어요. 공부도 하고 책도 읽었다. 그럼 우리 우진이의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판사예요. 판사를 꿈꾸고 있는 우리 우진이가 최후의 1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최후의 3인도 빠뜨릴 수 없겠죠? 네, 최후의 3인인 민영이 소감이 어떤가요? 너무 마지막 문제에서 그때도 이 교라고 해가지고 틀렸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아쉬워요. 아쉽죠. 그래도 지금 최후의 3인에 들어왔어요. 기분 좋지 않나요? 좋긴 한데 그래도 아쉬워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민영이의 앞으로의 꿈은 뭔가요? 인사해요.
맞아요. 의사, 앞으로 의사 꼭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형서도 최후의 3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형서는 이 3인이 된 소감이 어떻게 될까요? 떨렸어요. 그래서 결국 상을 받게 됐는데 그 소감은 어때요? 기뻐요. 그럼 형서는 앞으로의 꿈이 뭐예요? 로봇 공학자를 꿈꾸는 형서까지 이렇게 최후의 3인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줄까요? 네, 선생님, 그럼 오늘 우리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빛고의 광주에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설레이고 즐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 골든벨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의 것을 지키는 글로벌한 인재로 자라나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이들과 함께한 도전 역사 골든벨. 아쉽지만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할까요? 도전! 역사 골든벨! 까지는 기대 안 하고 참가했는데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승했는데 뭐 어떤 거 해주실까요? 우승할 거라 예상 못하고 그에 해당하는 포상을 계획을 안 했는데 지금 와서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